꿈틀꿈틀 아이가 만나는 세상은 신기한 것 투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타고날 때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보고 듣고 만지고 다양한 놀이를 통한 경험은 훌륭한 자극이 되고 제1의 탐험가로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노는 아이에 대한 수많은 걱정, 과연 그럴까요? Plays many different roles to explore their environment as they wish, to give them confidence.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놀이의 시간이야말로 아이가 스스로 학습해 나가고 실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감을 키우는 행복한 재능, 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1월, 평택의 한 센터. 자녀와의 특별한 시간을 위해 황금 같은 주말의 휴식을 뒤로하고 모였다는데요. 그림도 그리고 예쁘게 색칠도 하고 그리고 보니 엄마 없이 아빠만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아빠 놀아줘 하는데 뭘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 자발적으로 놀기에 뭘 아이템들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놀아주면 좀 더 좋을까 싶어서 신청해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 놀이 방법을 배워봅니다. 지퍼백 안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짜요. 이렇게 지퍼백을 밀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바닥에 붙여야 돼요. 테이프로.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손으로만 지퍼백을 만지면서 물감에 촉감놀이도 할 수 있고.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아빠들의 육아 멘토는 두 아이를 키우며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박형규 씨. 만약에 정말 바쁘셔가지고 내가 아이랑 놀아주질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퀄리티 타임이라고 짧은 시간을 놀아주더라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놀아주면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조금씩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높아진 놀이 육아에 대한 관심. 특히 잘 노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영유아 시기는 학습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이들의 자존감,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인지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발달, 언어 발달에도 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 노는 아이일수록 정신 발달이 좋다고 합니다. 3살 때 또래 놀이를 잘한 아이가 7살에 과잉 행동 및 싸움 등의 정신적 문제가 적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결과는 아이의 뇌 발달 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를 3층 집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장과 식욕을 담당하는 1층 생명의 뇌에서 시작해 2층 감정과 본능의 뇌를 거쳐 3층 이성의 뇌로 순서대로 자라는데요. 이성의 뇌 중에서도 가장 넓은 부분이자 사고력과 창의력을 담당하는 영역은 전두엽. 5세, 6세 때 왕성하게 발달하는 전두엽의 강력한 촉진제가 바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놀이와 상호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 놀아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알 수 없는 아이의 반응에 부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평택에서 만난 하준이는 37개월 차 꼬마 탐험가입니다.
엄마 아빠는 최소 하루 2시간씩 아이와의 놀이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너무 높이 있지. 진짜 높이 있다. 아주 이제 돌려 갈까? 돌려 가자. 아이와의 놀이에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빠는 그렇지 않답니다. 사실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이 아이의 하루하루가 저희한테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나?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준이는 아니다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아이랑 잘 못 놀아주고 있나?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나를 약간 싫어하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결혼한 해에 선물처럼 찾아온 하준이. 아빠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어 고군분투 중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엄마는 어떨까요? 하준이가 좋아하는 책 읽기 시간. 이게 뭐예요? 이거 걸레예요. 이 어디? 이거 비누인가 봐. 거품이 보글보글 나고 있네. 엄마의 얘기에 귀 쫑긋하며 집중하는 하준이. 웃음도 끊이지 않는데요. 이때 하준아, 이제 아빠 이거 줄까? 그러면 엄마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아빠가 더 재밌게 읽어줄게. 어때? 그러면 몇 번 읽어줄까? 엄마랑 읽을 거야? 엄마가 읽어줘? 그럼 아빠랑 퍼즐 할까? 퍼즐 하준이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래, 한번 보여줄래? 예상치 못한 아이의 거절에 당황스러운 아빠. 아빠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돼. 왜? 그럼 아빠 어디가 있어? 저기도 있어. 어디? 어디? 아, 책상에 앉아 있어?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리를 비켜주고 맙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엄마와 즐거운 책 읽기에 빠진 하준이.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했죠. 그냥 단순히 이제 아빠랑 놀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X 하면서 아빠 가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고 아이랑 놀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서운함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노력에 비해서 하준이가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왜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을 되뇌면서 해결점을 좀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좁혀지지 않는 아빠와 하준이와의 거리감. 이유가 무엇일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빠와의 책 읽기부터 좀 해볼까? 근데 알로는 기분이 좋아졌대. 책을 읽어주니까.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이가 잘 봤네. 손님이야. 이거는 용용이. 이거는 뿔리. 질문도 하고 집중도 하며 잘 듣는 것 같은데 신나게 집으로 갔답니다. 끝. 퍼즐 해볼까? 이것도 읽어줘? 그러면 퍼즐 언제 할 거야? 이거 읽고 퍼즐 할 거야? 그러면 이번엔 퍼즐 시간. 아니야, 여기에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삐티포 노래 부를 어린이 오세요. 아니야? 이제 뭐 할까? 눈치채셨나요?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의 반복. 바로 아이가 아닌 아빠가 원하는 놀이를 제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많은 나이니까 부모의 제안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에겐 그 제안도 흥미상실의 원인이 된다는데요. 정말 그런지 실험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 소율이가 골라서 놀아봐. 어떤 거 놀고 싶어? 먼저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하는데요. 이거. 그래? 소율이 갖고 와서 놀아. 딱 하나씩만 내 색을 골라서. 그래. 아빠 먼저 골라보자. 그래? 아빠는
아니야, 눈 감고. 눈 감고. 내가 섞어줄게. 규칙도 정하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끄는 소율이. 약 30분간 놀이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아니 엄마 이거 하고 놀자. 엄마, 네, 이거. 아니 엄마 이거 하고 놀자. 좋아. 엄마가 원하는 놀이를 하게 된 상황. 좋다고 했지만 금세 실증을 느끼고 맙니다. 다시 이거 한 번만 하고 다시 이걸로 놀까? 좋아요. 결국 본인이 원하는 놀잇감을 가져옵니다. 이거 봐봐. 자동차가 더 재밌지. 아니, 자동차가 더 재밌는 하나도 안 재밌는데? 부모님이 딱 장난감을 이걸로 놀자 했을 때 나 이거 싫어 그만할래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돌아다닌다든지 뭐 테이블에 이렇게 엎드려서 좀 지루함을 표시한다든지 아이들이 좀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일단은 발견을 했어요. 어디가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그림 그리는 거 도와줘야지. 겁나기 타고 올게. 아니야 엄마랑 그림 그리자. 놀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아이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놀자. 부모가 놀이를 강요하거나 권유 시 아이의 놀이 지속 시간 및 몰입도는 모두 낮았는데요. 아이가 주도권을 갖는 놀이 왜 중요한 걸까요? 아이가 좋아해서 하면 도파민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성취감이 느껴지고 또 도파민이 이루어지면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 주도 놀이가 훨씬 뇌 발달에는 좋습니다. 놀이를 통한 행복 호르몬 도파민의 증가는 주변의 신경계까지 퍼지면서 호기심과 열정도 높인다는 겁니다. 아이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아이 주도 놀이의 효과.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놀아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고민들 어떻게 된 걸까요? 며칠 뒤 아이들의 천국 장난감 마트에서 만난 한 가족.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홀로 탐색전에 나선 아이 7살 이수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연신 웃음이네요. 엄마와 3살 터울 형 이준이에겐 익숙한 이수의 장난감 탐색. 분주히 다니더니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발견했나 봅니다. 제 키만한 걸 머리에 이고 곧장 엄마에게 가는데요. 이게 사고 싶어? 엄마는 별로 안 샀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면 다시 고르면 되겠죠. 이번에는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 근데 이수야 이거 네가 조정할 수가 있어? 또 다른 걸 가져와 보지만 다른 거 봐줘. 우선 너에게 없는 거. 이게 갖고 싶어 이수? 근데 이수 이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없는데. 있어. 엄마는 이거 빨간 색깔 엄청 많이 봤는데.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 집에. 없어요. 있어. 웃지 마. 있어. 아이고 애교 작전도 실패 같죠? 응? 아니 사달라고 떼만 쓰지 말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이수. 한 개만 사기로 했는데 이번엔 고른 게 무려 3개입니다. 이거 봐. 다 3개가 똑같은 거야. 비슷하잖아. 엄마의 눈엔 다 비슷비슷하지만 아이들에게 같은 장난감은 없는 법. 결국 떼를 씁니다. 종종 떼 쓰는 편이에요. 갖고 싶은 게 너무 있으면. 네. 이수가 가져온 장난감들 왜 안 사주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쪽 가격도 무시 못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로버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될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보다 더 어려운 장난감 고르기. 소중하게 안아줘. 장난감. 원하는 로봇을 품에 안고서야 전쟁 같은 쇼핑이 끝납니다. 하지만 잘 놀아주려면 장난감은 필수라 어쩔 수 없다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새 장난감 놀이에 열중인 아이들. 흥아, 한 도둑 맞아서 나 칼 써. 우리 얘 많이 시키네. 형과 논이 재미는 2배. 이제 이걸로는 역부족이야. 내가 집에 할 있어요. 친구들 불러와야 돼. 갑자기 어떤 친구들을 부른다는 걸까요? 아, 로봇 친구들이었군요. 엄마, 내가 친구들 불러. 테라스는 이미 장난감으로 가득한 아이들의 보물 창고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주게 된 걸까요? 아기 때는 놀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크고 나서는 집에 오면 저녁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 밥 먹고 나면 거의 잘 시간이라 놀아주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에 자꾸 사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바깥일에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잘 챙겨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장난감을 더 사주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째 이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다 놀았어 지금? 나 이제 그만 놀고 싶어. 나 이거 할래. 어? 저기 얘들아. 새 장난감으로 논 지 30분도 채 안 됐건만 이러기를 벌써 몇 번째. 날려버렸죠 내가. 때까지 써가며 산 장난감들은 하나둘 멋진 쓰레기가 되기 일쑤인데요. 엄만 이럴 때마다 장난감에 대해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선 가지고 놀질 않아요. 가지고 노는 시간이 엄청 짧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게 그 소중하게 다루지도 않아서 막 30분도 못 놀았는데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후회 많이 하죠. 5세에서 7세 자녀를 둔 부모 399명에게 물어본 결과 장난감을 잘 갖고 노는 기간이 한 달 이하인 가정은 무려 73%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 장난감을 사주는 가정은 22%, 81.5%에 달하는 가정이 6개월에 한 번꼴로 사준다는데요. 도대체 아이들은 왜 늘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는 걸까요? 장난감은 일종의 상징이다. 아이들이 정작 원하는 거는 신상 장난감이 아니라 사실은 욕구다. 부모와 함께 놀고 싶은 욕구고 내가 갖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애들은 바라거든요, 부모한테. 아이가 정말 바라는 건 부모의 관심과 교감이라는 것. 실험을 통해서 그 진실을 확인해 보고자 장난감 많은 이곳에 이수를 포함해 4명의 아이를 초대했습니다. 실험에 앞서 먼저 아이의 기본 뇌파 상태를 체크하고요. 아이 혼자 새 장난감으로 놀 때와 익숙한 옛 장난감이지만 부모와 함께 놀 때 아이의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순애입니다. 우리 장난감 갖고 재밌게 놀자. 엄마는 이거를 할까? 장난감은 아이가 좋아하는 변신 로봇. 누가 봐도 신남이죠. 잠시 후 혼자 남겨진 이수. 새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만큼의 활기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어서 6살 하람이도 엄마와 논 후 혼자 놀이 시간을 주었습니다. 평균을 내기 위해 서준이는 놀이 순서를 반대로 했는데요. 5살 서윤이도 마찬가지. 먼저 약 30분간 혼자서 자유롭게 놀게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건 쇼핑 카트. 좀 노나 싶었지만 이내 흥미를 잃고 준비된 장난감을 다 만지작거립니다. 이후 엄마와 함께 노는 시간. 장난감은 캐릭터 인형 2개와 나무 블록이 전부인데 삐뽀 삐뽀
해야 되지? 혼자 놀 때와 달리 엄마와의 놀이에 집중한 서윤이. 아 진짜요? 네. 순식간에 30분이 지나버렸네. 그럴 시간이 다가. 그만 놀기가 아쉬운 모양인데요. 과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각 놀이가 끝날 때마다 측정한 뇌파로 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이수부터 볼까요? 새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 때 창의력과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후두엽의 알파파가 살짝 높아졌다면 엄마와 놀았을 때 알파파가 훨씬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새 아이도 비슷한 결과,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무리 값비싼 장난감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면 두뇌 자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선을 파악하고 정서를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정신적인 판단을 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까지 뇌가 다 활성화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놀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박 아이스크림 드세요. 대단한 장난감이 없어도 부모와 교감을 나누는 상호작용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되는 놀이. 그래서인지 오히려 놀 것이 적었던 과거의 육아법이 아이의 발달에 효과적이라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육아지원센터. 공간과 사람 모두 낯설만도 한데 엄마와 아빠 품에서 평온한 아이들. 도리채 지나지도 않은 귀여운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준비됐답니다. 기본은 아이와 마주보고 교감 나누기. 바로 전통놀이 육아법입니다. 자, 엄마랑 재밌는 전통놀이 하자. 엄마 따라 꼭 쥐고. 꼭 쥐고. 엄마랑 잼잼하자. 한 번쯤 들어보고 해봤던 도리도리 잼잼의 그 잼잼. 엄마 보고 도리도리 한 번 더. 도리도리도 있고요. 아빠 보고. 곤지곤지까지. 돌미만 영하게 해봤던 전통 육아놀이 단동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냥 이게 의미 없는 동작인 줄만 알았는데 다 교훈도 있고 해서 신나게 놀아줄 수 있어서 일착 형성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넘쳐나는 장난감 육아보다 이제 맨몸 육아를 하게 돼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또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교감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옛날 전통 육아 놀이법은 상호작용이고 교감할 수 있고 바로바로 올 수 있는 놀인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와의 무한한 신뢰성의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군 시대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단동식품은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10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서 있는 아이를 좌우로 흔들어 다리 힘을 길러주는 1운. 2운은 앞뒤로 흔들어 몸의 중심 잡기를 돕습니다. 3운은 가누기 시작한 목에 힘을 더하고 잼잼이라고도 불리는 4운은 손과 눈의 협응을 5운 곤지곤지는 소근육 발달과 두뇌 자극을 일으키죠. 6운은 아이를 세워 걸음마를 유도하고요. 애비애비라고도 하는 7운은 경고의 의미로 분별력을 키웁니다. 8운은 손바닥을 입에 댔다 뗐다 하면서 청각 및 오감을 자극하고 손바닥을 맞부딪히는 9운은 혈액순환과 두뇌를 날갯짓하는 춤 동작의 10분은 팔 근육 향상을 이끕니다. 그렇다면 전통 육아 놀이를 할 때 아이의 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뇌 활성화를 비교하기 위해 자기 공명 영상으로 측정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손동작 곤지곤지와 잼잼을 할 때와 발을 움직였을 때를 비교해 본 결과 발동작이 운동과 감각에 관련된 뇌 영역을 일부 활성화했다면
잼잼과 곤지곤지는 훨씬 많이 활성화시켰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동 십지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체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작업 기억력을 상당히 높여요. 그러니까 지능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근육 운동, 그다음에 뇌 발달, 상호작용, 정서 발달에 다 좋기 때문에 배워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면 뇌 발달에 좋다고 봐야죠. 큰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전통놀이 육아의 효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거.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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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이곳의 만 1세 아이들도 열심히 곤지곤지 중인데요. 한 번 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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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라비 활활 선생님 표 하나 주고 누구라고 할 거 없이 교감하며 마음을 나누면서 따뜻한 인성부터 키워간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큰 친구들은 어떻게 놀고 있을까요? 8살 친구들의 오늘 놀이는 팽이. 줄 감기부터 돌리기까지 직접 해보는데요. 어설프지만 나름 성공한 것 같죠? 동네 팥죽 먹고 나이 10살 더 먹자. 1년 전에 남이 이번엔 동지 때 팥죽 먹는 세시풍속을 노래 삼아 즐기는 놀이입니다. 전통 놀이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니까 뭐 신체적인 뭐 발달뿐만 아니라 뭐 언어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인 공감적인 부분도 향상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의 뇌 발달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세에서 7세 아이들의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는데요. 놀이를 함께한 상대와 형성하는 끈끈한 유대관계에서 비롯된답니다. 그런데 장난감 대신 대부분 맨몸으로 노는 아이들,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은 막 정형화된 그런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은 그냥 이거는 사과, 이거는 딸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종이블럭 하나만 있으면 그게 집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로봇가 되기도 하고 진짜 많이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거든요. 놀이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서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얻어가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아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해 뇌 발달과 성장을 이끄는 놀이의 힘.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등장한 새로운 놀이 방법 중엔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있는데요. 디지털 세대 아이들을 매혹하는 디지털 기기가 그겁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7살 딸 하온이와 산책에 나선 부부. 엄마 오리랑 찾아봐, 하온이가. 그러게 돌이랑 오리랑 구별이 안 가네. 오리 가족 얘기가 한창인데요. 아기 오리는 없네. 누가 아빠 오리 같아? 저 초록, 저 갈색 오리. 저 갈색이? 누가 엄마 오리 같아? 저 초록색 뭐. 초록색이 엄마 오리 같아? 어렸을 때부터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 말도 습득력도 빨랐답니다. 지나다니는 생물이나 자연 이름 같은 거 많이 알려주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얼음이 작년부터 영어도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데요. 얼음으로 덮여 있는 행성은 영어로 뭐야? 유라너스. 유라너스. 넵튠. 넵튠. 해양성하고 천왕성은 유라너스. 해양성하고 천왕성이야? 우주와 행성은 요즘 하온이의 최대 관심사. 무엇이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위주로 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와 함께 노는 걸 더 좋아한다는 하온이. 아이의 미디어 노출을 최대한 막으려 한 노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일찍 노출시켜서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봤지만 늦게 노출시켜서 후회한 분들은 단 한 명도 못 뵌 것 같아요. 미디어를 생각하면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불량식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시기를 좀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만 2세가 되기 전에 미디어 기기를 처음 접한 비율은 무려 54.3%. 심지어 돌 이전은 10명에 1명 이상이었는데요. 뇌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계속된 디지털 기기의 노출, 괜찮은 걸까요? 영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자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빠르게 돌아가는 자극이 아이들은 정말 아주 자극적인 그런 경험에만 반응하는 데가 돼요. 단기 기억력이라든지 그런 것만 좋아지고 장기 기억력, 또 인내심, 참을성, 자기 조절 능력 그런 부분들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원이에게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보여준 건 6세가 되던 작년쯤. 대세인 영유아 미디어 교육을 피할 수 없었답니다. 올리브는 시간이 지나면은 모두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저건 원래 검은색인 블랙 올리브야. 노래 기타는 2개야. 왜 2개야? 아이스크림 나올 때는 이거 말고 다른 기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한 미디어 교육. 하지만 꼭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함께 본다는 겁니다. 입에서 구두기가 난다. 혼자 이렇게 그냥 주는 거는 최대한 늦게 주려고. 일단 아이가 리모컨을 갖고 있으면은 만약에 뭐 좋아하는 영상이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끝날 무렵 등장한 한 광고에 시선이 꽂힌 아이. 다른 광고는 다 건너뛰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볼 거야? 실바니안 광고는 끌 거야. 끌 거야? 알았어. 부모의 우려와 달리 스스로 멈출 줄 알게 됐답니다. 패드로 공부할 때도 아이 혼자 두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의 관계 형성은 물론 아이의 학습 능력도 높아졌다는데요. 나이스. 이게 뭐야? R, S, that. 미디어 노출 시 부모의 개입.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 안녕. 여기 앉아볼까, 우리? 전도엽 발달이 활발한 나이. 5세에서 6세 친구들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간단히 실험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동영상을 가져왔거든? 우리 같이 동영상을 볼 거야. 근데 여기는 있잖아. 우리가 쓰는 말이랑 다른 말도 나온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상을 잘 보고 퀴즈를 풀어볼 거야. 준비됐어? 시작해볼게. 준비한 영상은 아이들이 좋아할 애니메이션입니다. 먼저 A그룹 5명은 선생님과의 어떠한 상호작용 없이 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꽤 집중하는 것 같죠? 반면 B그룹의 아이들은 조건을 달리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나무에 누가 있나? 그런가? 시계가 잘 호겨졌을 것 같아? 아니야. 시계 문을 열다가 시계가 민차져 버렸어. 두더지가 왜 올라가는 거지? 영상을 보는 중간중간 질문하면서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했는데요. 두더지가 뭘 하려는 걸까? 영상이 끝난 뒤 두 그룹 모두 내용 이해와 새롭게 학습한 단어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항목 모두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한 그룹의 아이들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보였습니다. 요새는 사실 미디어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여주는 것보다는 같이 옆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호작용해주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부모가 한 번 더 짚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미디어 상호작용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놀이 방법이 바뀌어도 상호작용을 통한 적절한 자극이 있다면 괜찮다는 걸 보여준 셈인데요.
하지만 계속 놀기만 할 수 없는 노릇? 학습 시기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엄마와 오빠랑 함께 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4살 조한이. 현이마. 아이와 놀이를 할 때면 늘 즐겁지만 엄마는 계속 놀 수만은 없습니다. 자, 아가들, 성훈아, 우리 이건 이따가 또 놀고 우선은 공부하고 놀자, 알겠지? 알겠지? 성훈이 저기 펜 위에 성훈이 공부할 거 갖고 와. 엄마 이거 좀 정리할게. 이어지는 엄마표 공부 시간. 공부할 거야. 오늘 어디 할까, 조한이? 한글, 수... 조한이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숫자를 익힙니다. 늑대가 몇 마리야, 조한아? 1마리, 2마리, 3마리. 끝! 오빠가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걸 보고 관심을 두더니 따라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시작할 때 당시 조한이는 25개월의 아이. 좀 이른 건 아니었을까요? 또래 친구들보다 앞서가지는 않아도 뒤처지지는 않기는 바라거든요. 그래서 크게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의 이제 배워가는 거에 박자는 맞춰야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거나 자신감이 잃거나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 편하게 놀게 해주고 싶지만 4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유아기 학습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2년 한 조사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을 하는 큰 이유가 아이의 재능이나 소질 개발보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외국어에 대한 학습열은 더 뜨겁습니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작하는 연령은 더 낮아지고 있죠.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적기 교육이 아닌 너무 조기 교육을 시키면 자율적으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해야 될 시기에 아이가 내적 동기가 전혀 없는, 공부 의욕이 전혀 없는 상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적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의 뇌발달은 건축과 비슷합니다. 지방공사를 튼튼히 하고 1층부터 단계를 밟아야 높게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건물로 완성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특히 만 2세, 24개월 이하의 아이에게 무리한 학습은 뇌의 정상 발달을 막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3개래. 그러면 숫자 뭐지? 그렇기에 고민이 많다는 조한이 엄마. 나 이거 숫자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엄마 여기다가 3 붙여줄 테니까 조한이가 숫자 3 써봐. 알았어. 미안해.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기에 나름의 확고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 생각을 주입시키지 않고 아이의 자율성에 맡겨서 그 안에서 아이가 느끼고 또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편이에요. 만렙 육아 엄마 때문인지 다행히 잘 즐기며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최근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틀린 거 다시 해볼까, 조하나? 아, 이렇게지. 파란색 페인트는 어디에 있어? 파란색 페인트통. 자존심 상해? 괜찮아. 그렇지. 거기다 놓자. 거기다 놓자. 마음처럼 안 됐을 때 조하나, 엄마가 잘 알려줄게. 이거 초록색으로 올려놓을까, 이렇게? 아니 내가 할 거야. 알았어, 조하니가 해줘. 잠깐 기다려봐. 알았어. 정답 만나보자. 잘하고 싶은 욕심에 불쑥 튀어나온 쌤 표현 때문인데요. 때론 엄마도 놀랄 정도입니다. 뭐야 이게? 그렇지. 이 시대에 맞춰서 그래도 조금은 자기를 더 챙길 수 있고 친구도 챙길 수 있게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잘 노는 것도 좋지만 내 아이가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놀이를 통해 해소해주고 있다는 부천의 한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도 씩씩한 아이들. 아유, 아저씨도 반가워요. 시원아, 또 재밌게 놀아? 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아빠와의 헤어짐에 유독 쿨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볼 아이들의 시간 속에 그 이유가 있답니다. 어떤 시간인지 한번 볼까요? 같은 놀이를 하기 위해 자기 자리로 향하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한 친구는 점토를 갈고 다른 친구는 상자 구멍에 리본을 끼고 하나의 놀이가 아니라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펼쳐진 교실. 우리 같이 묶어보자. 하고 싶은 놀이를 친구에게 제안하기도 하고요. 내가 좀 도와줄까? 이거 좀. 근데 이거 4명씩 하는 거야. 놀이에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각자 하고 싶은 놀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놀이를 자유롭게 직접 선택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놀이고요. 놀이에서 직접 상상도 하고 실험도 해보면서 놀이를 통해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한 건 놀이 종류만이 아닙니다. 관심은 놀이를 만들었고 그 놀이를 통해 친구와의 소통으로 확장됐죠. 얘네 같이 와이크를 4남매, 5남매. 그러다 보니 각 교실은 반 아이들의 특성이 담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스스로부터 시작된 놀이는 배움의 깊이가 다릅니다. 6살 시온이의 별명은 지하철 박사. 4호선, 1호선, 2호선은 끓이는 수당이 있고 끓이는 수당이 있어요. 좋아하는 걸 더 깊게 탐구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보다 친구와 잘 어울리게 됐다는 건데요. 자, 내가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지하철은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지하철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1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저희 시온이는 이제 혼자만 놀았었고 이제 뭐 대외적으로 나가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잘 못했어요. 놀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어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타협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또 끝까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배우면서 사회성은 많이 컸다고 생각해요. 시온이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뀐 아이들이 많다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When interacting with peers, the play allows them to explore in a non-threatening context. You know, some of the social rules, what is it right to do, how do you interact with people and so forth. 다른 아이들하고 노는 그 하나의 행위 자체가 뇌 전반적인 거를 다 발달하고 있는 거고요. 같이 놀고 또 같이 활동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아이는 유능감이 느껴지고 또 자기주도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과 유능감을 키우는 건 비단 또래와의 놀이만이 아닙니다. 오후 시간, 이곳에선 특별한 시간이 열리는데요. 보따리 하나씩 들고 동생들 반을 방문한 큰아이들. 나라반을 왜 왔나요? 7살 되면 어떤 놀이를 하는지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7살 돼서 자기들이 배운 놀이를 동생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이라는데요. 보따리 안에 어떤 놀이가 있을까 동생들이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걸 본 적 있어요? 네! 엄마가 그걸로 용 만드는 적 있어요. 안경도 만드는 안경 이거 한번 해보자요. 알려주는 친구도 배우는 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놀이를 선택했습니다. 서툴고 쑥스러워도 최선을 다해 동생이 만드는 걸 돕는데요. 근데 몸까지
해줘? 그럼 해줄게. 언니가 기억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작은 아이들은 형님들을 보면서 좀 친사회적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런 모습을 실천할 수 있고요. 또 큰 아이들은 동생들한테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더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좀 더 멋진 모습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곳에선 4명의 큰아이가 책 읽기 중인데요. 다인이는 처음이랍니다. 여긴 어디지?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공주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실감나는 언니의 얘기에 동생들은 초집중. 다현아, 책 읽어주기 어땠어? 동생들한테 3층에 있는 책을 읽어주니까 나 조금 기분이 좋아요. 또래 친구는 물론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사회성까지 배우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 기회를 풍부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건 놀이입니다. 놀이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아이들은 수많은 이제 경험을 하겠죠. 근데 그 안에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하면서 나름대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갈 방법을 터득하는 것 같아요. 내 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끝없이 많은 고민을 하지만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놀거리가 아니어도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로 교감하면 올바른 뇌 발달을 이끄는데요. 바로 잘 노는 아이로 키우면 된다는 사실. 또 잘 노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감이 높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면서 그 분야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유능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똑똑하기만 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똑똑한 아이 요것만 보기보다는 행복한 아이 요걸 좀 염두에 두시고 충분히 아이가 필요로 하는 놀이의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 특히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했을 때 빛나는 놀이의 힘. 잘 노는 것도 행복한 재능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해볼까요?